도연아, 아직 강사야? 너도 좀 판 키워야지. 시대가 바뀌었잖아.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소리였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오랫동안 연습해온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저런 애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커피 향이 먼저 들어옵니다. 볶은 원두 특유의 고소하고 쌉쌀한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강의실 문을 열 때 그 향이 코끝을 건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루가 반듯하게 시작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칠판에 오늘의 커리큘럼을 적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원리 3주차.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김도연, 52살, 문화센터 바리스타 강사입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이었지요.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아온 분도 있었고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처음으로 핸드드립을 성공하던 날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수줍고 뿌듯하고 조금은 놀란 얼굴들. 그 표정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퇴근이 아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며 시어머니 약도 챙겨야 했습니다. 남편 인쇄소에서 급한 서류가 넘어오는 날이면 밤 10시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지요.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땐 따져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오래된 냄비 뚜껑이 들썩이며 수증기를 내뿜었습니다. 나는 찌개를 저으면서 동시에 식탁을 닦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도연아, 이 드라마 채널이 어디야? 102번이에요, 어머니. 어제도 102번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찌개 불을 줄이고 거실로 갔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102번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지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오늘 견적 3개 날려버렸어. 가격을 또 후려친 거야. 아랫동네 인쇄소가. 많이 힘들어요? 힘들면 어떡할 거야. 그냥 버텨야지. 그리고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찌개는 조금 더 졸아 있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뚜껑을 일찍 열었어야 했는데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저었습니다. 다시 간을 봤습니다.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25년이라는 숫자가 현수막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도심 호텔 연회실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테이블마다 반짝였고 여자들은 저마다 차려입고 왔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재킷을 꺼내 입고 왔지만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히 뭐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 남들이 다 2발짝 앞에 서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느낌. 최라유는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주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론에서 본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최라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크게, 아주 크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도연아, 아직 강사야? 너도 좀 판 키워야지. 시대가 바뀌었잖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라윤의 얼굴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는 확인. 아직도 거기 있었냐는 확인. 이놈 봐라. 이 얼굴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하하, 나는 이게 좋아서. 커피 향이 좋잖아. 그래도 그렇지. 요즘 누가 오프라인 강의만 해. 유튜브도 하고 클래스도 열고 해야지. 라윤은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대답을 원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잔에 담긴 음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탄산이 조용히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적 장면. 그날 밤 부엌. 모두가 잠든 뒤였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식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지요. 도자기 컵의 표면이 손바닥 온도를 닮아가며 서서히 미지근해졌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 좋아서 하는 일이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자꾸 낮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평가하는 웃음. 그 소리는 행사장을 떠나 지하철을 타고 집 현관을 넘어 부엌 의자 위까지 따라왔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라윤아, 너는 내가 뭘 숨기고 사는지 모르지.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커튼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잊고 싶었는데 행사장 한쪽 테이블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라윤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하나를 들고 화면을 테이블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투자 설명 자료였습니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루미어 캐피탈. 나는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라윤이 먼저 나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리 와봐. 잠깐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종류의 부드러움이었지요. 라윤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대출도 받고 정산도 하고 거래처도 찾을 수 있는 구조라고요. 곧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확정된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 더 그랬을 겁니다. 라윤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부 투자자 모집해. 동무는 우선 배정이야. 일반 공모전에 들어오면 수익률이 달라. 주변 사람 몇이 관심 있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얼마나 필요한 건데. 소액도 돼. 아니, 정말 괜찮아. 라윤은 잠깐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웃음. 남편 인쇄소 한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소규모 사업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디지털 전환도 안 되고 단가 경쟁도 안 되잖아. 도연아, 이건 조언이야. 나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조용해졌습니다. 테이블 주변 사람들이 아주 잠깐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시선이었지요. 조언. 저 사람은 지금 이걸 조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잔 속의 탄산이 다 날아간 뒤였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먼저 가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유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옮긴 뒤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행사장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냉방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팔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 같아? 그 말이 귓속에서 다시 한번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라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이어졌지요. 나는 그 검은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오늘 견적을 또 날렸다고 했습니다. 아랫동네 인쇄소가 단가를 더 낮췄다고요. 그게 벌써 3번째였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소규모 사업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라유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 말 하나가 우리 집 5년의 고민이라는 걸. 밤마다 남편이 견적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이유라는 걸. 내가 강사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쌓아두는 이유라는 걸. 알면서 한 말일까요? 모르면서 한 말일까요? 모르면서 한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무게도 없이 던진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게. 지하철이 역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안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다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작업실에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프린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각에도 뭔가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루미어 캐피탈, 디지털 금융 플랫폼, 대기업 전략적 제휴. 나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라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 근거 없는 확신인지 근거 있는 확신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딘가 걸렸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들.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이 원두가 얼마나 됐는지 향으로 아는 것처럼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루미어 캐피탈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가 떴습니다. 언론 기사 몇 개가 보였습니다. 라윤의 인터뷰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있게.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습니다. 기사 날짜가 보였습니다. 전부 최근 석 달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이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 설립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대기업 제휴를 앞두고 있다는 회사가 1년짜리 회사였습니다. 남편의 프린터 소리가 멈췄습니다. 작업실 불이 꺼졌습니다. 이어 남편이 부엌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물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연은 그날 밤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불만 켜두고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루미어 캐피탈. 스크롤을 내릴수록 뭔가 채워지기는커녕 자꾸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사들은 화려했습니다. 사진 속 라윤은 늘 웃고 있었고 제목들은 죄다 혁신, 성장,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었습니다. 말만 있었습니다. 말만 있는 곳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주무시다가 물 드시러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안 잤어? 네,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물컵을 들고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각에 며느리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으면 보통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문의 이야기, 라윤 이야기, 투자 권유 이야기.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담담하게. 시어머니는 들으시는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물을 한 모금 드시고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루미어 캐피탈? 네. 그 회사, 내가 아는 이름이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지나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을 들어봤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엔 텔레비전을 보셨고, 낮엔 복지관에 다녀오셨으며, 저녁엔 당신 방에서 오래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어도 모를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부르셨습니다. 도연아, 잠깐 들어와 봐.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메모한 것들이었습니다. 작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항상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앉아. 나는 앉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 금융감독원에 있었어. 분쟁조정국. 거기서 20년 넘게 일했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이야기였습니다. 루미어 캐피탈, 옛 동료한테 조용히 물어봤어. 시어머니는 종이를 펼치셨습니다. 실제 대기업 제휴는 검토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최근 반년 사이 급격히 늘었고 초기 투자자들의 수익 정산은 이미 2차례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개시는 안 됐지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문의 날 라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문은 우선 배정이라고, 대기업 제휴가 확정됐다고, 소규모 사업은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그날 행사장에서 관심 있다는 눈빛을 보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천천히 접어서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건 성공 신화가 아니라 시간 문제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슷한 것들을 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틀을 건드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동문들이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사람도 있을지 몰랐습니다. 라윤은 내일도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환한 웃음으로.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위에 얹힌 두 손이었습니다. 매일 커피를 내리는 손이었습니다. 드립포트를 잡고 원두를 고르고 온도를 맞추는 손이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선 피해 입기 전에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남편 작업실에서 또 프린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나는 그 복도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제대로. 2차 설명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동문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강남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소규모 프라이빗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 오는 자리였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규모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법이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방 챙겨. 회의실은 12명 남짓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생수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엔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문들이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미 관심이 있거나 이미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라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단정했습니다. 짙은 네이비 재킷에 흰 셔츠, 자신감이 몸에서 먼저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라윤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연습해온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등을 곧게 세우고 스크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윤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숫자들이 등장했고 그래프들이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플랫폼 가입자 수, 월간 거래량, 파트너사 현황. 화면은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감되면 기업가치 3배는 오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펜을 꺼내 뭔가를 적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기대와 흥분이 공기에 섞이면 실제로 따뜻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빠를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옆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라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에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끊기지 않았습니다. 오래 회의실에 앉아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윤이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연체율 수치는 공개하셨나요?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라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초기 성장 단계라 그 부분은 그리고 최근 접수된 집단 민원 사건, 투자자 환불 요청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 그런데 그 작은 소리들이 한꺼번에 나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잠깐 스쳤습니다. 당황함인지 계산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원은 초기 기업이라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소통 중이시다면 사유는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나올 자리를 비워두고 조용히. 그 침묵이 라윤보다 더 오래 버텼습니다. 핸드폰을 꺼낸 사람이 옆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상향 그래프처럼 달아오르던 회의실이 창문 없는 방처럼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라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오해가 있다고 했을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번 기울기 시작한 신뢰는 말로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걸 라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눈빛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동문의 날 나를 향해 크게 손을 흔들던 사람.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말했던 사람. 그 말을 조언이라고 불렀던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라윤은 남아서 몇몇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을 지나 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잖아요. 내가 데려갔잖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늘 하시던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13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에서. 그런데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만 보았습니다. 드라마 채널을 찾지 못하시는 어머니만 보았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만 맵지 않은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저 회사 아직 투자자가 더 있어. 나는 걸음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지.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걸음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나는 그 속도에 맞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이미 돈을 보낸 사람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라윤의 환한 웃음을 믿고 있을 사람들. 나는 바리스타입니다. 강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분이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과 걷는 침묵은 외롭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좀 다녀왔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시작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골목 끝까지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루미어 캐피탈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수익 구조의 허점, 부채 비율의 추이, 정산 지연 사례들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문 단체방에도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나도 이거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말 한마디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투자를 철회했다는 사람, 원금 회수 방법을 묻는 사람, 처음부터 이상했다는 사람. 조용하던 방이 갑자기 많은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대화들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이 많은 자리에 내 말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며칠 후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루미어 캐피탈에 대한 정기 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먼저 아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을 드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라윤은 그 이후로 동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서도 조용했습니다. 항상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웃음표를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빈자리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라윤이었습니다. 내가 뒤에서 한 거지?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 난 그냥 묻지 않았을 뿐이야. 대신 확인했을 뿐. 전송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라윤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처음엔 확신에 차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진짜라고 믿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는 건 대부분 한 번에 크게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라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문 단체방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줄었습니다. 누가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 어느 회사에 투자했다. 이번에 수익이 얼마가 났다. 그런 말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대신 다른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구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위로가 달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연 동문이 힘들다고 했더니 한번 가야겠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사람 냄새가 나는 방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문화센터로 돌아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볶은 원두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소하고 쌉쌀한 그 냄새.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냄새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수강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핸드드립 실습 날이었습니다. 드립포트에 물을 붓고 원두를 갈고 필터를 접는 소리들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서서 손 위치를 봐드렸습니다. 물줄기가 너무 굵다. 조금 더 천천히 중심에서 바깥으로.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수강생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짧고 소박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하려고 하면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두부 한 모와 파 한 단이었습니다. 같이 가요. 나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나를 보시다가 그냥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다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걸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젊었을 때 일 그만두고 싶었던 적 있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맞추며 들었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어. 하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골목 끝에서 우리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텔레비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응.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부를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파를 다듬었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대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이번에 다시 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잠깐 흔들렸던 것이었습니다. 라윤의 목소리에, 행사장의 웃음소리에,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에, 그래도 흔들렸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굳은 것만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박수는 화려한 사람에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크고 눈부셔 보이는 것들이 가까이 가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 남았습니다. 오래, 천천히 말없이 찌개가 끓었습니다. 나는 간을 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셨습니다.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국자를 들고 뚝배기에 찌개를 담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찌개 끓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